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17세기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이자 철학자로서 세상과 인간에 관한 남다른 통찰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교를 펼치며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라시안의 철학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의 격언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개인의 내면 성찰을 돕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그의 글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 입니다. 대개 인생론을 다룬 책들은 애매모호하거나 이상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타사르의 글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데요. 보통 사람의 실생활과는 한 발 떨어진 삶을 사는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인간관계의 논리를 철저하게 분석해 혼란한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킬 실질적인 방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400년 동안 회자되며 많은 이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었던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소중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자신보다 빛나 보이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다. 그 사람의 장점 덕분에 빛나 보이든 질투심 때문에 멋져 보이든 상관없다. 상대방이 주목받고 영예로울 때 당신은 그의 그림자에 가려질 뿐이다. 달은 오로지 태양이 없을 때만 밝게 빛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같은 시험대에 서지 말고 자신보다 빛나지 않는 사람과 사귀라. 처세의 요령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이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자랑은 자만심을 드러내고 비하는 기죽은 증거가 된다. 듣는 이도 자신도 모두 불쾌하다. 평소 대화를 할 때든 업무 현장에서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않아야 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현명한 자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너무 많이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될 수 있다. 조금 고마운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고마운 마음이 큰 부담이 되면 친구는 떠나거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빚진 사람은 항상 빌려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내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받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길 것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사람은 모두 서로 돕고 산다. 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해 그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조금 수월해진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기분이 들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성가신 사람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얻을 게 있는 사람과 사귀라.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자. 존경하는 사람을 항상 대하고 그의 판단력이나 태도, 행동을 배우자. 자신의 결점과 반대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즐기는 사람과 친밀해지고 성격이 불같다면 온화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삼라만상은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대비가 있기에 세계는 지속되고 게다가 아름다울 수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라. 양극단이 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짧지만 지혜는 남는다. 총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무지나 오해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재난에서도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다. 지식은 두고두고 남지만 인생은 순간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 기꺼이 많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배운 모든 현자의 말을 행할 때 그 노력으로 스스로도 현자가 된다.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인물뿐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는 이미 현자나 다름없다. 첫인상에 속지 마라. 첫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의심스러워 보일지라도 몇 차례 만난 뒤에 듣는 말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진실을 가리는 오만한 허풍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허언을 경계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악담을 받아들이고 악이 있는 자의 덫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인상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첫인상에 휘둘린다면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깎아내린다.
사람을 싫어하는 짓은 그만두자. 사람들은 종종 제대로 모르면서 경솔하게 판단한다. 인간이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성적으로 억누르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다. 증오는 자신의 진가를 떨어뜨릴 뿐이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향할 때 특히 그렇다. 기억하자. 위대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태도는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증오는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린다는 것을. 너무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 너무 엉뚱하게 행동하지 마라. 특이한 버릇도 거만한 태도도 안 된다. 진정으로 분별 있는 사람은 항상 태도가 변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변한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매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의견에도 일관성이 없다. 어제는 검은색이라 했다가 오늘은 흰색이라 한다. 어제는 반대했다가 오늘은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하지 말 것. 그 사람의 운도 바람처럼 빨리 변할 테니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한다. 행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운은 끊어내자. 운을 알아내는 일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운은 대처할 수 있지만 날씨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조심하면 운의 형세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다. 행운은 변덕스럽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로지르기도 해서 쫓기 어려울 수 있다. 용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행운을 끌어당기지만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운이 피해간다. 운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면 갈 길을 바꿔 더 나쁜 상황을 피하자. 빌려준 것은 돌려받지 마라. 친구에게 빌려준 것이 있다면 하찮은 일로 돌려받지 마라. 이 도움의 연출은 긴급한 순간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모처럼 얻은 보물을 시궁창에 빠뜨리지 말라는 뜻이다. 운명의 폭풍에 휩쓸렸을 때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소한 일로 가치 있는 행동의 값을 치러받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언젠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국면에서 받는 보답은 인생을 좌우한다. 힘 있는 자가 아군이 되어준다면 어떤 행운보다 훨씬 든든한 일이다. 평범한 자신에 만족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불만을 품는 것도 씁쓸한 일이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는 더욱 어리석다. 만약 스스로에게 만족한다면 무지한 자라는 증거다. 가난하고 평범한 자신에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고 타인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자리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약점을 공략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살다 보면 자주 선택을 강요받는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지식이나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판단력이 꼭 필요하다. 그저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능력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능력은 별개다. 경험이 풍부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쉬이 실수를 저지른다. 지성을 단련함과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의견을 주변에 강요하지 마라. 누군가는 당신이 이성 잃기를 기다린다. 흥분한 나머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저 순간 발끈한 것만으로 후회의 나날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성을 잃게 하려고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억제가 필수적이다. 가볍게 내뱉은 말도 받아들이는 쪽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운명은 예기치 못한 순간 당신을 시험한다. 늘 그렇듯 운명은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지혜와 용기, 성실함으로 대비해야 한다. 가장 집중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주의력은 흩어진다. 저기를 품은 운명은 우리가 부주의할 때 엄격한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단 하루도 태만하지 마라.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시험하려 도사리고 있다. 나쁜 일은 하나만 일어나지 않는다. 재앙은 결코 홀로 오지 않고 한꺼번에 다가온다. 기쁨도 행운과 불운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리는 법이다. 한번 잘 안 풀리면 나쁜 일은 더 일어난다. 불운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자. 한번 불러들이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좋은 일은 끝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나쁜 일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불운이 닥쳤다면 인내하며 호전되기를 기다려라. 불운의 원인을 찾고 지혜를 발휘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 전환점은 반복해서 찾아온다. 사람에게는 7년마다 전환점이 온다고 한다. 이를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준으로 삼아라. 첫 7년은 지성이 탄생할 순간이며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미덕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라. 변화는 새로운 지위나 직업 등의 형태로 매우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큰 변화가 시작될 때까지는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20대에 공작처럼 젠척하며 걷고 30대에 사자처럼 소리치며 40대에 낙타처럼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50대의 뱀처럼 음흉함을 드러낸다. 60대에는 시시한 개, 70대에는 교활한 원숭이, 그리고 80대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자리를 피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살아야 한다. 남의 사소한 의견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특히 명예에 관련된 논쟁에서는 지극히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 말다툼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느끼면 불같이 흥분하며 반론하는 유형이 있다. 절대 그 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자리를 떠나면 될 일이다. 굳이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최고의 욕망은 곧 최고의 약점.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라. 상대의 마음속 깊이 닿고 싶다면 힘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한다. 누구나 쾌락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강한 욕망을 알게 되면 그의 생각을 바꾸는 열쇠를 이미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성자가 드물고 많은 사람이 저속하다. 상대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공략할 지점이다. 최고의 욕망은 곧 최고의 약점이기도 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한마디. 나쁜 말은 몸을 관통하는 화살과도 같아 영혼에 상처를 준다. 하지만 향기로운 말은 상황을 반전시키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향기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함을 기억하라. 우리는 돈이 아닌 분위기로 거래한다. 용기와 힘은 고결한 분위기에서 빚어진다. 향기로운 말로 당신의 입을 아름답게 채우고 아기를 가진 사람조차도 당신의 말을 즐거이 듣게 만들어라.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 타인의 나쁜 면을 자주 비웃는 사람이 있고 되도록 좋은 면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좋은 면을 칭찬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원하는 이가 많아져 되도록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타인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당분간은 별탈 없이 지내더라도 조만간 주위의 사람들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대화 상대에 따라 험담 주제를 바꾸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자리에 없는 상대를 욕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알라. 침묵할 때 비로소 자신의 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품위가 없는 짓이다. 의도를 숨기고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긴장시키도록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개인적인 일을 낱낱이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무 빨리 목적을 드러내면 곧 비판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때 오히려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마치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과 같이. 지혜로운 거절. 지혜로운 거절은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인 일은 일찌감치 거절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 바른 말투를 익힐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줄곧 거절하면 상대에게 그 뜻이 제대로 가닿지 않고 사이만 나빠질 수 있다.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섣부른 동의보다 낫다. 다만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므로 거절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라. 동의 대신 예의 바른 태도와 정중한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자. 동의와 거절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동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간결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부른다.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써 좋은 일은 더욱 좋아지고 나쁜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게 전달된다. 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동료에게 환영받지 못하므로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외톨이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또 윗사람을 귀찮게 하는 행동은 모든 자를 귀찮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할 말이 있다면 반드시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들으면 믿기 쉽다. 그러나 귀는 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아무렇지 않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진실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듣고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대개 선입견이 섞여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특히 그렇다. 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는 전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이 묻어 있어 이미 왜곡된 상태다. 그래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경계하며 들어야 한다. 그 정보가 누구로부터 전해졌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그 사람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정보의 출처에 유의하자. 입만 산 사람인지 판단하라. 친구나 지인을 판단할 때에는 입만 산 사람인지 행동까지 하는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 예의 없는 말투도 좋지 않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부도덕한 자는 더 나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발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입만 산 자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허풍 떨며 말만 내세우는 자들은 허세만 가득할 뿐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무지한 척하라.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때로는 무지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안다. 세상 물정에 귀를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면 된다는 말이다. 무식한 사람이 가득한 곳에서 당신의 지성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가 아는 말을 하는 게 상책이다. 어리바리한 척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바리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척하고 있다고 해서 얼빠졌다고는 할 수 없다. 가끔 철면피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하라. 많은 이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을 부러워하며 시기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어제의 일을 칭찬하고 이곳 사람들은 저곳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지나간 많은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멀리 떨어진 곳이 눈앞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매사에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항상 시선을 남에게 두고 있다. 그런 시간에 차라리 자신을 직시하라. 그 편이 훨씬 더 인생에 이로울 것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자신보다 빛나 보이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다. 그 사람의 장점 덕분에 빛나 보이든 질투심 때문에 멋져 보이든 상관없다. 상대방이 주목받고 영예로울 때 당신은 그의 그림자에 가려질 뿐이다. 달은 오로지 태양이 없을 때만 밝게 빛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같은 시험대에 서지 말고 자신보다 빛나지 않는 사람과 사귀라. 처세의 요령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이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자랑은 자만심을 드러내고 비하는 기죽은 증거가 된다. 듣는 이도 자신도 모두 불쾌하다. 평소 대화를 할 때든 업무 현장에서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않아야 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현명한 자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너무 많이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될 수 있다. 조금 고마운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고마운 마음이 큰 부담이 되면
친구는 떠나거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빚진 사람은 항상 빌려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내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받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길 것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사람은 모두 서로 돕고 산다. 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해 그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조금 수월해진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기분이 들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성가신 사람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얻을 게 있는 사람과 사귀라.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자. 존경하는 사람을 항상 대하고 그의 판단력이나 태도, 행동을 배우자. 자신의 결점과 반대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즐기는 사람과 친밀해지고 성격이 불같다면 온화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삼라만상은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대비가 있기에 세계는 지속되고 게다가 아름다울 수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라. 양극단이 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짧지만 지혜는 남는다. 총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무지나 오해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재난에서도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다. 지식은 두고두고 남지만 인생은 순간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 기꺼이 많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배운 모든 현자의 말을 행할 때 그 노력으로 스스로도 현자가 된다.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인물뿐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는 이미 현자나 다름없다. 첫인상에 속지 마라. 첫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의심스러워 보일지라도 몇 차례 만난 뒤에 듣는 말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진실을 가리는 오만한 허풍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허언을 경계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악담을 받아들이고 악이 있는 자의 덫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인상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첫인상에 휘둘린다면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깎아내린다. 사람을 싫어하는 짓은 그만두자. 사람들은 종종 제대로 모르면서 경솔하게 판단한다. 인간이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성적으로 억누르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다. 증오는 자신의 진가를 떨어뜨릴 뿐이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향할 때 특히 그렇다. 기억하자. 위대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태도는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증오는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린다는 것을. 너무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 너무 엉뚱하게 행동하지 마라. 특이한 버릇도 거만한 태도도 안 된다. 진정으로 분별 있는 사람은 항상 태도가 변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변한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매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의견에도 일관성이 없다. 어제는 검은색이라 했다가 오늘은 흰색이라 한다. 어제는 반대했다가 오늘은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하지 말 것. 그 사람의 운도 바람처럼 빨리 변할 테니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한다. 행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운은 끊어내자. 운을 알아내는 일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운은 대처할 수 있지만 날씨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조심하면 운의 형세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다. 행운은 변덕스럽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로지르기도 해서 쫓기 어려울 수 있다. 용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행운을 끌어당기지만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운이 피해간다. 운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면 갈 길을 바꿔 더 나쁜 상황을 피하자. 빌려준 것은 돌려받지 마라. 친구에게 빌려준 것이 있다면 하찮은 일로 돌려받지 마라. 이 도움의 연출은 긴급한 순간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모처럼 얻은 보물을 시궁창에 빠뜨리지 말라는 뜻이다. 운명의 폭풍에 휩쓸렸을 때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소한 일로 가치 있는 행동의 값을 치러받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언젠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국면에서 받는 보답은 인생을 좌우한다. 힘 있는 자가 아군이 되어준다면 어떤 행운보다 훨씬 든든한 일이다. 평범한 자신에 만족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불만을 품는 것도 씁쓸한 일이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는 더욱 어리석다. 만약 스스로에게 만족한다면 무지한 자라는 증거다. 가난하고 평범한 자신에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고 타인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자리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약점을 공략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살다 보면 자주 선택을 강요받는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지식이나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판단력이 꼭 필요하다. 그저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능력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능력은 별개다. 경험이 풍부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쉬이 실수를 저지른다. 지성을 단련함과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의견을 주변에 강요하지 마라. 누군가는 당신이 이성 잃기를 기다린다. 흥분한 나머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저 순간 발끈한 것만으로 후회의 나날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성을 잃게 하려고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억제가 필수적이다. 가볍게 내뱉은 말도 받아들이는 쪽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운명은 예기치 못한 순간 당신을 시험한다. 늘 그렇듯 운명은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지혜와 용기, 성실함으로 대비해야 한다. 가장 집중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주의력은 흩어진다. 저기를 품은 운명은 우리가 부주의할 때 엄격한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단 하루도 태만하지 마라.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시험하려 도사리고 있다. 나쁜 일은 하나만 일어나지 않는다. 재앙은 결코 홀로 오지 않고 한꺼번에 다가온다. 기쁨도 행운과 불운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리는 법이다. 한번 잘 안 풀리면 나쁜 일은 더 일어난다. 불운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자. 한번 불러들이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좋은 일은 끝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나쁜 일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불운이 닥쳤다면 인내하며 호전되기를 기다려라. 불운의 원인을 찾고 지혜를 발휘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 전환점은 반복해서 찾아온다. 사람에게는 7년마다 전환점이 온다고 한다. 이를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준으로 삼아라. 첫 7년은 지성이 탄생할 순간이며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미덕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라. 변화는 새로운 지위나 직업 등의 형태로 매우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큰 변화가 시작될 때까지는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20대에 공작처럼 젠척하며 걷고 30대에 사자처럼 소리치며 40대에 낙타처럼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50대에 뱀처럼 음흉함을 드러낸다. 60대에는 시시한 개, 70대에는 교활한 원숭이, 그리고 80대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자리를 피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살아야 한다. 남의 사소한 의견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특히 명예에 관련된 논쟁에서는 지극히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 말다툼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느끼면 불같이 흥분하며 반론하는 유형이 있다. 절대 그 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자리를 떠나면 될 일이다. 굳이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최고의 욕망은 곧 최고의 약점.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라. 상대의 마음속 깊이 닿고 싶다면 힘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한다. 누구나 쾌락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강한 욕망을 알게 되면 그의 생각을 바꾸는 열쇠를 이미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성자가 드물고 많은 사람이 저속하다. 상대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공략할 지점이다. 최고의 욕망은 곧 최고의 약점이기도 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한마디. 나쁜 말은 몸을 관통하는 화살과도 같아 영혼에 상처를 준다. 하지만 향기로운 말은 상황을 반전시키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향기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함을 기억하라. 우리는 돈이 아닌 분위기로 거래한다. 용기와 힘은 고결한 분위기에서 빚어진다. 향기로운 말로 당신의 입을 아름답게 채우고 아기를 가진 사람조차도 당신의 말을 즐거이 듣게 만들어라.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 타인의 나쁜 면을 자주 비웃는 사람이 있고 되도록 좋은 면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좋은 면을 칭찬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원하는 이가 많아져 되도록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타인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당분간은 별탈 없이 지내더라도 조만간 주위의 사람들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대화 상대에 따라 험담 주제를 바꾸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자리에 없는 상대를 욕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알라. 침묵할 때 비로소 자신의 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품위가 없는 짓이다. 의도를 숨기고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긴장시키도록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개인적인 일을 낱낱이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무 빨리 목적을 드러내면 곧 비판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때 오히려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마치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과 같이.
지혜로운 거절. 지혜로운 거절은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인 일은 일찌감치 거절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 바른 말투를 익힐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줄곧 거절하면 상대에게 그 뜻이 제대로 가닿지 않고 사이만 나빠질 수 있다.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섣부른 동의보다 낫다. 다만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므로 거절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라. 동의 대신 예의 바른 태도와 정중한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자. 동의와 거절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동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간결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부른다.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써 좋은 일은 더욱 좋아지고 나쁜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게 전달된다. 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동료에게 환영받지 못하므로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외톨이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또 윗사람을 귀찮게 하는 행동은 모든 자를 귀찮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할 말이 있다면 반드시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들으면 믿기 쉽다. 그러나 귀는 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아무렇지 않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진실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듣고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대개 선입견이 섞여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특히 그렇다. 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는 전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이 묻어 있어 이미 왜곡된 상태다. 그래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경계하며 들어야 한다. 그 정보가 누구로부터 전해졌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그 사람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정보의 출처에 유의하자. 입만 산 사람인지 판단하라. 친구나 지인을 판단할 때에는 입만 산 사람인지 행동까지 하는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 예의 없는 말투도 좋지 않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부도덕한 자는 더 나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발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입만 산 자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허풍 떨며 말만 내세우는 자들은 허세만 가득할 뿐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무지한 척하라.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때로는 무지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안다. 세상 물정에 귀를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면 된다는 말이다. 무식한 사람이 가득한 곳에서 당신의 지성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가 아는 말을 하는 게 상책이다.
어리바리한 척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바리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척하고 있다고 해서 얼빠졌다고는 할 수 없다. 가끔 철면피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하라. 많은 이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을 부러워하며 시기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어제의 일을 칭찬하고 이곳 사람들은 저곳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지나간 많은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멀리 떨어진 곳이 눈앞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매사에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항상 시선을 남에게 두고 있다. 그런 시간에 차라리 자신을 직시하라. 그 편이 훨씬 더 인생에 이로울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